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와 전남 지역에 많게는 50mm가량의 단비가 내렸습니다.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 지역의 반가운 비였지만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준인데요. 광주시는 영산강 물까지 끌어와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물관리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와 전남 지역에 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거문도 초도에 50.6mm, 장성 상무대 45.5mm, 광주 31.6mm가 내렸고 특히 동복호 상류 지역인 화순 배가면엔 34.5mm가, 주화모가 위치한 순천 지역엔 1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가 단비가 됐지만 가뭄 해갈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번 비로 광주 상수원인 동복호의 저수율은 0.12%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저수율이 0.3% 증가하긴 했지만 하루에 광주 시민들이 동복호물을 0.2에서 0.25%가량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1% 정도만 상승했습니다. 정말 반가웠는데 너무 좀 서운했어요. 좀 오는 김에 더 흡족하게 와서 좀 이렇게 부족하지 않게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양치할 때 물 받아서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막 세수할 때도 물 계속 흐르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하지 말고 다라이 받아 쓰라고 방송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당분간 비 소식이 없는 가운데 가뭄이 계속되면 동복호는 내년 3월 말, 주화모는 내년 5월 초면 물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영산강물을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꺼내들었습니다. 상수도본부는 광주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 영산강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뭄이 더 심화될 경우 이곳 교동교에서 1km가량 떨어져 있는 용현 정수장까지 영산강물을 끌어올려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루 4만 3천 톤 정도의 영산강물을 취수원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9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는 교동교에서 용현정수장까지 기존에 설치된 관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수질 문제와 관련해선 부산 지역도 3급수인 낙동강물을 사용하고 있고 용현정수장에는 고도정수 처리 시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데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산강물은 갈수기 때 3급수 수준으로 정수를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직접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동복호 치수구 가장 아래쪽에 있어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저충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대형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방안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육직책보다 갈수기에 가장 확실한 식수원 확보는 시민들의 물절약 실천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민선 8기 광주시의 핵심 공약인 3대 공익가치 수당 중 가사수당이 도입 첫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가사수당 도입과 관련한 타당성 용역을 부결시킨 건데요. 강기정 시장의 대표 공약들이 잇따라 반대 여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빨래부터 청소까지 30년 넘게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고 있는 유임숙 씨. 직장이 없는 유 씨는 마땅한 벌이가 없어 살림살이는 매번 빠듯합니다. 지금은 예전에도 물가 같은 게 비쌌지만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은 물가가 올라오고 또 더 어려우니까.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유 씨처럼 가사 노동에만 전념하는 남녀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가사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첫 단추를 깨기 위해 전문 기관에 맡겨 가사 노동의 정의와 지급 기준 등을 설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농민 수당과 달리 전국적으로 가사수당 지급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일 열린 광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는 지급 대상 등이 불투명하고 정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이유로 해당 용역 안건을 부결했습니다. 특히 여론 형성을 위한 정책 토론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부족한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실제로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는 남성들도 가사 노동 시간이 꽤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강 시장이 내걸었던 대표 공약이 번번이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추진됐던 수호트램도 용역을 위한 예산 이용을 편성했다 시의회 반대로 철회했고 이번 가사수당 용역 예산은 시작 단계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통과도 못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공감대와 설득력이 부족하다 보니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광주시는 가사수당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시민에게 사회참여수당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모호한 기준과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언론이라든지 관련 단체, 그다음 일반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제도인지에 대한 검토가 없기 때문에 광주시는 가사수당 영역이 당장 시행이 아닌 의견 수렴을 위한 타당성 조사 영역이었다면서 용역 심의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도심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였던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니며 조직 간 전면전까지 벌이려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광주 북구의 한 편의점.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떼를 지어 걸어오더니 의자에 앉아있던 한 명을 바닥에 눕히고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충장 오비파 조직원들이 광주 전남 대규모 폭력 조직인 국제 PJ파 조직원을 집단 폭행한 겁니다. 집단 폭행에 화근이 된 건 4시간 전. 나이도 어린데 시끄럽다며 시비가 붙은 것을 문제 삼아 국제 PJ파 조직원들이 상대 조직원 2명을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국제 PJ파 조직원들은 차량에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갖고 다니며 상대 조직을 찾아 나서기도 했습니다. 유원지에 집결해 보복전을 이어가려던 두 조직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의해 해산됐습니다. 쇠파이프와 강목, 벽돌 등 연장을 챙겨 광주 시내를 활보하며 시민들이 이용하는 유원지 등에 집결하여 세력을 과시하였습니다. 경찰은 조직원 30여 명을 무더기로 붙잡았고 검찰도 8명을 추가로 입건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부분 20, 30대의 젊은 조직원들이었는데 이 가운데 미성년자인 학생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수사 차량을 파손하고 재판에선 위증을 지시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활동 중인 20여 개의 폭력 조직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폭력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교육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수험생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자 교육당국은 수험생 확진자들을 위한 시험장을 늘리는 등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고등학교 교실이 텅 비었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등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수능 고사장으로 활용되는 각 학교들은 교실 책상을 새롭게 배치하고 방역에 나섰습니다. 수능을 앞두고 학교에서는 안전하고 학생들이 편안하게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험생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면서 교육당국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14일 현재 전남에서는 20명의 고3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능 시험 당일 확진자가 1명, 그리고 자가격리자 7명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2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수험장 재배치를 통해 수험생 확진자들을 별도 시험장으로 안내하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장에서, 관리가 필요한 확진자는 병원 시험장에서 수능에 응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7개 시험지구에 일반 시험장 46곳, 별도 시험장 7곳, 병원 시험장 2곳 등 총 55곳의 시험장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2023학년 수학능력시험지는 각 시험지구에 도착했으며 수능 전날까지 별도 장소에 보관된 뒤 수능 당일 새벽에 각 시험장으로 운반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 서구 옛 상무소각장 시설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광주 대표 도서관이 첫 삽을 떴습니다. 국제 공모 절차를 거쳐 세르비아 건축가의 작품을 선정한 광주시는 국시비 458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광주 대표 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도서관 준공 예정 시점은 2024년이고 도서관의 공식 명칭은 준공 전후 결정될 걸로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상무소각장이 지난 2016년 폐쇄된 뒤 협의와 설문을 거쳐 옛 소각장 자리를 도서관이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광주 지역 농민들이 쌀값 폭락과 각종 농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광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광주시 농민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농민들이 쌀값 하락은 물론 전기요금과 인건비 등 각종 영농비 인상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광주시의 전체 예산 가운데 0.7%에 불과한 농업 예산을 2%로 올리는 등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갑석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이번 주 법안 소위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됐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기존의 법안과는 달리 이전 지역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 영향으로 1,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를 보였습니다.